여러분 안녕하세요. 인문학청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드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 두기도 4단계로 격상이 되면서 우리의 삶이 점점 많이 피폐해져 가고 있죠. 그러면서 경기는 점점 침체되고 앞으로 다가올 변화에 대해서도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미래를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기본적으로 코로나19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계속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가 있죠? 사람들 간의 교류가 단절이 됐습니다. 이것을 흔히 이제 전문용어로 언택트 시대라고 얘기를 하죠. 사람 간의 교류가 없으니 이제 코로나 블루라고 우울증까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선 사람보다는 기계에 좀 더 많이 의존을 하게 됐어요. 이제 대표적으로 아이들은 이제 학교를 안 가고 집에서 온라인 원격 수업을 하죠. 구글 줌을 통해서요. 그리고 이제 매장에 가더라도 이제 카운터 직원하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키오스크에서 먹을 음식을 클릭하고 기계로 계산하고 음식을 받아서 먹죠. 그런 것처럼 언택트 시대에서 우리의 다가올 앞으로의 미래의 변화는 사람 간의 교류가 아닌 기계화, 자동화와 같은 인공지능을 비롯한 로봇에 관한 게 앞으로 다가올 미래입니다. 그럼 이 다가올 로봇과 자동화, 무인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대하고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려 볼 텐데요. 이제 대표적으로 공장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 공장이 있고 이 공장 안에는 일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제 200명, 300명 가까이 이렇게 많이 일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19가 발생함으로써 사람들이 150명 이상이 줄어버렸어요. 더 많게도 줄기도 하겠죠. 반 이상 혹은 20%, 30%만 남고 나머지는 전부 실직자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러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기존에 일해야 할 인력이 줄어들었으니까 이 인력을 대체할 무언가가 필요하거든요. 왜냐면은 인력이 줄어들면 그만큼 생산력이 줄어드니까요. 그럼 대체할 인력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이 바로 기계인 것입니다. 기계, 로봇, 무인화, 자동화가 다가오는 것이죠. 이 기계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효율을 내고 유지비도 훨씬 더 싸게 들어갑니다. 사람은 24시간 일할 수가 없죠. 근데 기계는 연료만 잘 채워주면 24시간 동안 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좀 많이 실수도 하고 또 월급도 줘야 되고 좀 들어가는 돈이 상당히 많죠. 근데 그에 비해 기계는 처음만 투자를 하면은 그 이후에 유지하는 비용은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적게 들어갑니다. 또 그리고 실수도 할 일이 거의 없죠. 근데 제가 질문 한 가지를 여러분들께 드려볼게요. 만약에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났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이제 사람들 간에 막 부둥켜 안고 이제 무대도 하고 축제도 하고 다 같이 막 놀러도 다니고 그런 시대가 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팬데믹이 끝났다고 해서 과연 이 기업은 이 무인화, 자동화 기계에 대한 이점을 다 버리고 기존에 실직됐던 사람들을 다시 고용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업은 기본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입니다. 만약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더라도 우리가 다시 마스크를 벗는 날이 오더라도 이 기계에 대한 이점을 버릴 기업인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존에 실직됐던 사람들은 다시 일자리를 찾아야겠죠. 네. 앞으로 먹고 살아야 할 길을 찾아야 굶어 죽지 않으니까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기업이 변화하는 데 있어서 개인이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기업이 변화하면서
개인이 준비해야 될 것은 우리가 다가오는 미래의 자동화나 무인화에 대체되지 않는 내가 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해야 성공한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공부의 결은 조금 다릅니다. 이 공부는 나의 전문성을 키워줄 수 있는 공부예요. 즉, 나 자신의 실력을 올려줄 수 있는 공부죠. 그 실력은 전혀 남들에게 대체되지 않는 실력을 얘기해요. 누구에게도 대체되지 않는 나만의 오리지널리티. 심지어 로봇이나 기계조차도 내 실력을 대체할 수 없다면은 과연 미래가 다가왔을 때 제가 먹고 살기가 힘들까요? 그 공부를 말씀드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국 교육은 어떻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다 대학 입시에 맞춰져 있습니다. 물론 특성화고처럼 이제 전문적으로 직업을 양성하는 학교도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인식은 학력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수능에 정말 많이 심혈을 기울이는 거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대학을 갔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대학을 가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전공을 살려서 가면 좋지만, 근데 그게 아니라 남들 따라가는 어거지로 가는 학교라면은 그 학교는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거기서 배운 지식과 실력으로 이 기계화와 무인에 대체되지 않는 실력을 갖출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오리지널리티 공부, 즉 나의 전문성과 실력을 높여줄 공부가 필요한 것입니다. 한국 사회의 빈부는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부는 계속 부를 낳고요. 가난은 계속 가난을 낳습니다. 이제 이 사이로 오가는 사다리가 많이 끊어졌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시대는 계속 급변을 하고 있고 여기에 적응을 하지 못하면은 계속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자들은 자녀에게 자본주의에 대해서 알려주고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보여주고 자본주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무엇인지 세상의 흐름을 보는 눈을 가르쳐 주셔. 근데 그에 비해 가난한 사람들은 본인이 배운 게 없으니까 자식한테 뭘 물려주겠습니까? 그저 아껴라, 저축해라, 적금 부어라, 그런 것밖에 가르쳐 줄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 자녀는 또 그것만 배우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은 또 가난해질 수밖에 없고, 부자의 자식들은 진정한 부의 흐름과 자본주의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세계의 변화와 그 흐름을 읽는 눈을 가르쳐 줬기 때문에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부를 계속 창출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제를 공부를 해야 되고 자녀들에게 경제 교육을 시키고 돈이 무엇인지, 자본주의가 무엇인지 알려줘야 합니다. 그것을 알려주려면 내가 그걸 먼저 알고 있어야겠죠. 그 실력을, 나의 실력을 키워줄 전문적인 공부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물론 그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을 하셔야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공부를 함에 있어서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공부. 그러니까 그냥 서울대 간판, 고려대 간판, 연세대 간판, 스카이만 보고 가는 대학들, 그런 것만 지향하기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진정으로 내가 무엇을 원하고 내가 잘하는 것은 무엇이고 내가 남들에게 이것만큼은 대체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것만큼은 내가 누구보다 훨씬 더 잘한다 라고 내세울 만한 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찾기 위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만약에 찾지 못한다면은 여러분은 급변하는 사회에서 무인화, 기계화, 로봇에 의해서 일자리가 대체될 확률이 상당히 높고, 만약에 로봇에 대체되지 않더라도 내 자리를
찾아가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제가 정비사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베테랑 정비사입니다. 한 20년을 일했어요. 그래서 차만 보면은 이제 뭘 할 수 있을지, 뭐가 고장났고, 뭘 보면 이거는 뭐가 고장났구나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력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일할 자리가 없는 거랑 실력이 엄청 출중한데도 불구하고 내 자리가 없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실력이 없으면 실력을 키워서 나의 자리를 만들면 돼요. 근데 이미 내 실력이 기존 상한치를 넘었음에도 내 자리가 없다면 그것만큼 허무하고 공허하고 되게 허탈하지 않을까요? 비참하지 않을까요? 나는 이 실력을 쌓기 위해 20년 동안 자동차 정비 일을 했는데 이제는 로봇이 다 자동차를 진단하고 고쳐주네. 사람보다 훨씬 더 잘 판단하고 가격도 바가지도 씌우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가격을 측정해서 있는 그대로 부품을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바꿔주네. 훨씬 더 이용하기가 쉽다. 더 이용하기가 쉽고 더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간다. 어때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계를 고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기존에 20년 동안 정비를 하던 저는 도대체 뭘 먹고 살아야 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어떤 것도 대체될 수 없는 오리지널리티를 가지셔야 한다라는 게 오늘 강의였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가 다 100점을 맞을 수 있다면 그 100점은 의미가 없습니다. 나 자신의 실력을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것으로 끌어올리셔야 해요. 그 공부를 여러분들이 찾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